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공기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3거래일 양봉이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듯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3일 반등 이후에 오늘은 또 1.82%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저 코스피 지수의 저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지수가 이렇게 좀 반등하다가 밀리고, 그렇죠?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그렇죠?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이렇죠. 이게 전형적인 지금 하락 추세의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 자, 지금 같은 추세 상황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낙폭과대 반등이다.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거래 연속 강한 양봉 이후에 오늘은 또 0.93% 좀 밀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이후에 밀리고, 반등 이후에 또 밀리고, 반등 이후에 밀리고, 반등 이후에 밀리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보시면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1월 달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최근에 반등하는가 싶더니 어제 또 1.56% 급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작년에 한 11월 달 이때 고점 찍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추세는 하락 추세. 최근에 반등 이후에 나스닥은 어제 무려 2.98% 거의 3%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다우존스의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가 2009년도 때가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 시점입니다. 이때 터지고 나서 다우존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번 밀렸다가 또 고점 찍고 또 올라갔죠. 2009년도부터 2022년이니까 무려 13년간을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찍고 얻어맞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대시세 이후에 지금 밀리는 거라면 이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 말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009년도에 결점을 잡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죠. 계속해서.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나스닥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한 이때가 1300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15,0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지수가 이 구간에서 10배 올랐어요. 지수가 13년 동안요. 13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이게 대시세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라면 앞으로 상당 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죠. 자, 지금 거의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 선물도 보면요. 오늘 선물도 보면 좀 다우랑 뭐 S&P 500, 나스닥이 좀 강보합으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전히 강하지는 못합니다. 강하지는 못하죠. 자, 미국 증시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강하게 이렇게 회복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미국의 경기 상황,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S&P가 미국의 12개월 내에 침체 위험을 지금 40%로 증가시켰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래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입니다. 이게 6월 28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작년에 5.7% 리얼 GDP가 5.7%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미국 증시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치 보세요. 작년에 5.7이었는데 올해는 2.4예요. 전망치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토막 이상 더 나버렸어요. 작년 성장률 대비해서. 그러니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올해만 안 좋냐? 아닙니다. 내년에 보세요. 내년 전망치 지금 1.6%죠. 올해보다도 훅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미국이 올해도 떨어져. 급락이죠, 올해는 그냥. 내년에도 좀 하락이에요. 내년까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내년에 저점을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막 대폭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 상승이에요. 하지만 내년까지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그리고요, 지금 G7, 이 수방 국가죠. 유럽, 그다음에 나토, 세계서양 조약기구. G7과 나토가 힘을 합쳤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치하고 지금 두 세력 간에 지금 패권 전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냉전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자, 원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 전쟁,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였죠. 근데 이런 사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터졌어요. 올해 2월 달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패권 전쟁을 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죠. 그리고 미국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여기랑 손을 잡았습니다. 나토하고 미국 대 중국하고 러시아의 지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냉전 시대라는 거예요. 신냉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국제 질서는 본격적인 신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자, 신냉전 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게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이 뭐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어요. 핵.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경제 제재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 체제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상당 기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냉전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이제 29일하고 30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 사상 처음으로, 원래는 나토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국가였죠. 나토라는 게 러시아의 과거 세력이 워낙에 커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나토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하지만 러시아 플러스 이제 중국까지 나토가 직면한 안보 도전에 포함시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외에 중국도 나토의 이제 적이다.
하는 게 이번 지금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마 선언될 것 같죠. 자, 이런 신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상황도 안 좋지만 연준에서 부양책을 할 수도 없어요. 부양책. 왜 부양책을 할 수 없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풀어봐요. 난리 납니다. 그냥 금리만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 진축을 하고 있습니다. FRB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호재가 없고요. 악재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성 악재가 아니라 상당 기간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렵고 얘는 계속해서 약세장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인버스가 뭐예요? 인버스 다 아시죠? 인버스는 뭐냐면 반대죠. 코스피 지수가 1%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가 됐다.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플러스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할 때 투자하면은 인버스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지수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를 보시면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런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이런 모습인데 반대에 있다 보니까 인버스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일면 곱버스라고 하는 거죠. 곱버스. 곱버스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1%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버스는 마이너스 1%인데 곱버스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X죠. 그걸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났다. 그러면은 곱버스는 플러스 2%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게 바로 이 곱버스입니다. 곱버스도 보세요. 좀 지수 상황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의 인버스. 이건 뭐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제가 우상향의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인버스는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제가 예상한 이런 하락 추세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진다고 하면 이 인버스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지수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종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락 추세상에서는 인버스를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 여기서 제가 주식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틈나는 대로 주식 관련된 글들을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채널을 추가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나오고 여기에 PH 플러스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왜냐?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요. 침체. 내년까지 경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신냉전. 나토하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하락 추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락 추세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